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시작하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께서 오셔서 같이 운동을 한번 하고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오게 된 특별 게스트 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이비씨 형입니다. 저희가 되게 특별한 인연으로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Got a heavy load that's trying to break my mind. Can you tell me what you see? Maybe help me up this wall that's been blocking me. Hey, hey, getting closer every day. 저는 네이비씨 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해군 특수전 여단 시절 11년 정도 근무하고 2013년도에 전역을 해갖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 컨텐츠, 홈트레이닝 위주로 제가 선순환의 고리에 여러분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이비씨 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ABCK 특공 채널에 제가 초대가 돼갖고 같이 운동도 하고 정말 처음 해보는 운동이거든요. 크로스핏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지옥을 한번 맛보고 오랜만에 정말 오늘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정식적으로 체육관 와서 하신 거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 생처음. 생처음. 이런 기구들을 보기만 봤지 제가 실제 직접 해본 건 또 처음이고요. 저는 집에서 맨몸 운동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뭐 TRX라든가 뭐 캐틀벨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워드라는 거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역시 UDT는 대단합니다. 왜냐면 저야 항상 하는 장비거든요. 이 어설트 바이크라든지 스키 에르그라든지.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턱걸이나 외줄타기, V업, 토투바 이런 거는 아마 현역 때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시고. 근데 어설트 바이크나 이 스키어 같은 경우는 안 해보신 분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터벌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 프로그램을 뭐 10분 동안 또는 몇 라운드 끝내는 것보다 훨씬 괴로워요. 근데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현역 시절에 얼마나 체력이 좋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체력 수준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트레이닝들이 우리 현역 군인들한테 이 한 루틴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역 군인들한테 이 체력 훈련, 크로스핏에서 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훈련 작전 구역 이런 게 수영자 침투를 해서 육상에서 기동을 하고 목적지에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 근전환이 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현역들도 지금 저희 때는 이런 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그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저는 철임산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체력 하면은 사실 마라톤, 그렇죠. 철인삼종 이런 주도적인 체력을 평가하는 척도였는데 이제 사람들의 보는 눈도 높아졌고 현실적인 외국 같은 시스템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체력을 위한 트레이닝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UDT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크로스핏이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고 충분히 정보가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좋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채널 이름이 네이비실 형이잖아요. 미국에서 원래 이제 네이비실을 모토로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UDT 실이잖아요. 근데 네이비실 형이라고 하는 채널명이 만들어진 또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는 우리 후배님이랑 같이 잠수다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후배님이 되게 캐릭터를 잘 만들어줬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컨셉을 잡을까 하다가 저는 솔직히 이 채널에 나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저는 담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후배님이 저가 출신도 네이비실이고 UDT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이비실 형이라고. 그러면서 팬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저의 캐릭터가 네이비실 형으로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 후배님이 저를 이제 만들어진 거죠. 감사하죠. 지금 잠수화 TV도 되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UDT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네이비실 위탁교육이라고 하죠. 거기를 갔다 오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이비실 형님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토리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군 생활을 하다가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되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제가 되게 존경했던 선배님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있으니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중사를 진급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TO가 3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3년에 한 번씩 몇 명이죠? 부사관 1명, 장교 1명. 네, 우리 부대 전체에서. 근데 이게 특별히 선발 과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부대에서 암묵적으로 쟤는 이번에
버즈 교육을 가겠구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지원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암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간다고 해서 100%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국가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가 한 번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죠. 사실은 이 버즈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내가 체력이 5km를 뭐 15분에 뛰고 턱걸이를 한 번에 40개씩 하고 뒷발을 한 번에 80개씩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그 과정 중에 여러 우발 상황 때문에 다쳐갖고 태교도 할 수 있고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엄청 운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조건도 잘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실패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다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기피를 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그때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전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어요. 다른 선배들이 먼저 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가 이제 늦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33살 때였어요. 뭐 이게 핑계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갖고 그때 교관 생활하던 중간쯤이었는데 지원해갖고 직전에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왔어요. 얼른 이걸 한국에서 치료를 하고서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가자마자 바로 버즈 교육 받는 게 아니라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요. 영어학교를 가요. 샌안토니오의 그 렉랜드 그 에어포스 베이스 안에 그 전 세계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군인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래서 그 무기에 대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개월 정도 영어 그 학교를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 통과가 돼야지 다음 팔로잉 과정 가거든요. 각자 위치로. 네네네. 그때 저는 이제 샌디에고로 넘어간 거고. 그때 족저근막염 이게 있어갖고 2달 정도 잘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다 낫고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훈련 막 받다 지옥주 전에 이제 급성 폐렴이 온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엄청 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때 급성 폐렴이 와서 이제 우리는 예산이 한 번밖에 기회 없으니까 너 롤백을 할래 안 할래 해갖고 이제 서류 작성하고 했는데 이제 해군 본부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건 돌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저랑 같이 간 동기생이 저랑 우리 한국 UDT 동기생 장교였어요. 그 형 287개였고 저는 288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으로 그 형님 장 쪽에 문제가 생겼고 대장 쪽에 그래서 돌아오게 됐고 저는 급성 폐렴 때문에 닥터가 더 이상 너 진행이 안 된다. 왜냐면 각혈이 계속 나오고 폐렴이 걸리면요 나는 몸은 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나는 계속 뛴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대열에서 이탈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나름 그래도 내 체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보트크루에서 각 보트크루마다 그 의무 담당이 있거든요. 의무위원들이 있었고 친구가 그 산소 포화도 한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되더니 닥터한테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절차를 밟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쪽에 있는 선진화된 시스템.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과 외국 시스템은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